안녕하세요. 언제나 편안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에서 아반떼부터 G90까지 순차적으로 소나타, 그랜저 올라가면서 승차감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가장 인기가 있는 3년 정도 된 매물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차감을 비교할 거거든요. 차종별 승차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7세대 아반떼예요. CN7이라고 부르죠. 전 모델인 삼각대도 있었고 아반떼 AD도 있었잖아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되는 차량이고요. 외관만 봤을 때는 아우디를 연상시키는 그런 외관을 보여줘요. 여기 만약에 딱 아우디가 들어갔다, 그럼 바로 아우디 라인업으로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경차랑은 비교가 안 돼요. 뒷좌석에 성인 남성이 탑승을 해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은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머리 공간도 충분해서 뭐 이게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실내를 보면 이 아반떼 차량이 젊은 분들이 많이 겨냥을 하고 실용성도 따지지만 디자인도 많이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만 봤을 때는 벤츠보다도 예쁘다,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부분도 약간 벤츠의 부메스터 오디오를 달아놓은 듯한 그 비슷한 ST 느낌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제가 느끼기에 스피커랑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계기판만 봤을 때는 벤츠의 느낌을 살짝 주고 싶어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소재는 사실 플라스틱도 많이 들어갔고 좀 저렴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의 금액 치고는 굉장히 이제 보여지는 거는 그럴듯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는 생각이 들고, 2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반떼의 등급이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 등급인데도 지금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도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 이런 첨단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신차 가격은 소나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초년생, 출퇴근용 차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와요. 휘발유 모델도 14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경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좋아질 뿐더러, 지금 아반떼만 타서 느끼는 걸로는 웬만한 중형 세단 소나타 K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거 아반떼만 타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 소나타랑 그랜저랑 계속 제네시스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하나 단점은 확실히 노면에 소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여과 없이 들어와요. 지금 창문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차는 아반떼고, 아반떼의 금액에 이제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낸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8세대 소나타 DM8 모델인데요. 이 차는 2020년형으로 준비를 해서 시승을 해볼 거예요. 외관부터 보면 사실 디자인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판매량이 그랜저에 비해서, 아반떼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애매하게 포지션이 들어가 있다. 소나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랜저에 준하게 만들자, 심지어 사이즈도 그랜저에 준하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신차가 자체도 너무 높아졌어요.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 풀옵션 가까이 갔다 하면 3천 중반이 넘어서는 그런 가격도 보여주거든요.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가까이 갑니다. 오늘 타볼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신차가는 3천이 넘어요. 공간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물론 이 전 모델인 유라이즈나 LF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 전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좁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는 아주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패밀리 세단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에도 좀 옵션이 들어갔고요. 이 뒷좌석 열선도 있죠. 실내 공간감 자체는 당연히 아반떼보다 훨씬 더 넓고 좋습니다.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아반떼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계기판이랑 이런 게 아반떼가 훨씬 더 예뻤거든요. 그리고 3, 4년 전부터 현대에서 많이 사용한 기어 조작 버튼, 저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네시스 G80, GV80에 들어가는 돌리는 다이얼 형식도 좀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더 불편해요.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랜저는 너무 커서 소나타를 사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해보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차를 고를 때 차의 끝만 보고 이 차는 크다, 적다를 판단하지 말고, 이 차가 전장은 얼만지, 전폭은 얼만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꼭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사이즈 때문에 그랜저 피해서 소나타 샀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랜저 사버리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가성비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아반떼로 가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승차감은 아반떼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예요. 역시 중형이라서 달라, 이런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아반떼에 비해서 차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배기량이 좀 높아져도 뭔가 엄청나게 차가 빨라지거나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전장이 길고 이제 휠베이스도 당연히 더 길기 때문에 아까 방지턱이나 이런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는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충격이 좀 완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길어요. 그리고 외부의 소음 유입도 아반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소재만 보더라도 이 천장의 소재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져보면 달라요. 아반떼는 진짜 그냥 부직포를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얘 같은 경우는 좀 훨씬 더 폭신폭신하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안에 스펀지로 덧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소재들 차이에서 아반떼랑은 큰 차이를 보여주죠. 그럼 소나타는 별로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내가 신차로 산다면 솔직히 난 소나타를 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중고차로 산다? 소나타는 굉장히 가성비가 넘치는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세를 보잖아요. 아반떼보다 신차 가격은 1000만 원 더 비싸요.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200~3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중고차를 사실 때는 신차 대비 강가율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나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량이죠. 가성비의 왕 그랜저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2020년형 차량이고요. 아까 소나타가 신차가가 3천만 원 정도 한다 했습니다. 얘도 3천만 원 초반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신차 가격은 비슷하고 중고차 가격도 얘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 풍기는 포스가 다르잖아. 안 그래요? 얘는 이제 그랜저라는 그 네임에서 나오는 그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누구는 정말 별로라고 하고 누구는 너무 역대급 디자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랜저 IG가 좀 더 중후한 맛은 있었다. 하지만 이 디자인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랜저는 정말 디자인이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랜저는 제가 너무 제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하면 또 입 아프죠? 바로 시승해보겠습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처음 본 아반떼가 아직 가장 예쁠까요? 물론 이 그랜저는 좀 프리미엄 등급이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반떼보단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반떼가 저는 지금 디자인만 봤을 땐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은 확실히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2.5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 2.5 엔진이 오일 감소 이슈도 있고 화재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고장을 떠나서 그냥 지금 이 차가 내어주는 이런 퍼포먼스만 본다면 아까 2.0 엔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다는 느낌을 주고요. 미쉐의 변속도 세팅값을 되게 잘 찾았나봐요.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변속만 봤을 때는 벤츠의 9단 미션보다 살짝 위다. 이거 좀 욕먹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부드럽게 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엔진 소음, 외부 소음, 그리고 요철을 지날 때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좋다가 아니라 확실히 좋다라고 느껴져요. 어느 정도 속도를 냈을 때도 안정감이 있고요. 지금 유턴을 좀 빠르게 돌아볼게요. 유턴 시에도 좀 빠르게 해도 뒤뚱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반떼랑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연비가 좀 좋은 쪽에 속해요. 하지만 이 그랜저부터는 복합 연비가 한 11 정도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잠깐 시운전을 시내주행만 하면서 했을 때 지금 7.7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적인 게 차량의 선택의 1번인 경우에는 이 그랜저를 사면 기름값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 사시는 분들은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조언을 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대 머시기였는데 제네시스의 머시기가 됐습니다. G80 차량 볼 거고요. 2.5는 제가 리뷰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5로 준비를 했고요. 3.5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랜저는 전륜이고 제네시스는 후륜이니까 그랜저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널널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재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제 이런 마감 부분의 디테일도 달라지고요. 그냥 군데군데 모든 인테리어가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신차가가 제네시스부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랜저는 사실 소나타보다 조금 비싼 정도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부터는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엄청 비싸요. 악셀을 좀 깊게 밟았을 때 딱 튕겨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출력이 말도 안 돼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까지 타보고 지금 G80을 타고 있는데, 아반떼랑 그랜저의 차이 정도가 그랜저랑 G80 사이에서 납니다.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은 아닌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3.5의 특성상 2.5보다는 좀 묵직한 승차감을 내도록 세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출력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옛날에 3.8 람다 엔진보다도 더 좋은 출력을 내줍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 저속, 고속 이런 도로의 모든 구간에서 훨씬 더 월등하게 나은 성능을 냅니다. 그랜저나 소나타 사실 비교하기가 미안하긴 하죠. 전 G80에 비해서도 개선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아직 독일차에 비해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더 좋아요. 우리 G80이 나오기 전에 G70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름대로 세단이고 한데 왜 G70을 안 넣었냐면, 제가 느끼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G70은 편한 차가 아닙니다. 사실 편하기로 따지면 소나타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G90
이 차량으로 리뷰를 할 거예요. 현대에서 가장 잘 만든 차라고 할 수 있고 현대의 기술력이 모두 다 들어간 차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관의 사이즈도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단연컨대 압도적인 차량이고요. 뒷좌석 공간도 오늘 봤던 차를 모든 걸 가져와도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차는 당연히 없죠. 좀 아쉬운 점은 너무 클래식하죠. 투박합니다. 보통 이제 50대 이상의 CEO나 굉장히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타는 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후한 느낌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EQ900보다도 외관이나 이런 게 더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5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승차감 리뷰를 하면서 이제 에쿠스를 타봤었거든요. 그 에쿠스에 비해서는 얼마나 큰 변화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길을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도 그 충격이 제 몸으로까지는 크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랜저랑 G80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 터보 엔진이 들어간 G80이랑 이 G9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차이까지는 나지 않아요. 훨씬 더 소재가 고급스럽고 방음도 잘 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는 건 맞습니다만 미친 듯이 다르다, 이건 아예 다른 세계의 차다 라는 정도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더 좋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이 G90의 용도 자체가 오너 드리븐의 성향도 있지만 슈퍼 드리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 더 편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G90 같은 경우는 단가율로 따져봤을 때 신차가가 1억이 넘는 모델도 4천만 원 정도면 꽤나 괜찮은 매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G90을 가져와서 이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대형 세단이랑 비교하는 컨텐츠를 상품화가 끝나자마자 찍을 거니까 그거 한번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G90, 이 다음에 나온 G90이 또 있습니다. 그 차량도 섭외가 되는 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G90이랑 에쿠스랑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쿠스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던 에쿠스랑 비교를 해도 얘가 더 승차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애초에 현대에서 EQ900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를 갈고 나왔거든요. 얘는 지금 EQ900이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개선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이렇게 차급별로 직접 타보면서 느껴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급별 넘지 못할 승차감의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고급차는 고급차인 이유가 있구나 확연하게 느껴지는 리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신박한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차는 중고차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